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각 충격량, 각 운동량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모멘트의 합은 결국 이제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HO 닷을 다시 우리가 DHO DT로 표현을 해서 이제 양변의 DT를 곱하면 이제 시그마 MO DT는 이제 DHO가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적분 구간은 이제 시간 t1에서 이제 t2까지를 이제 적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시그마 인테그랄 t1부터 t2 mo dt는 이제 우변 같은 경우는 이 dho를 이제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은 이제 그냥 h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구간 1에서 2까지의 그 이제 정적분한 값이므로, 따라서 이제 H2O H5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HO1을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제 Principle of Angular Impulse and Momentum, 즉 이제 각 충격량, 운동량 원리라고 하고, 이때 이제 어떤 질점이 여러 개가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각각의 질점에 대한 모든 이제 초기 상태의 각 운동량을 이제 더해주고,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힘에 대한 모멘트를 이제 어떤 시간 t1에서의 모멘트와 t2에서의 모멘트를 모두 그 더해준 것이 이제 결국은 그 나중 상태에 있어서의 이제 각 운동량의 각각의 질점에 대한 각 운동량을 이제 모두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제 각 충격량, 각 운동량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시그마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MODT를 이제 앵귤러 임펄스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뭐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고, 어차피 우리가 어떤 그 알짜 힘을 구해서 그 힘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줘도 되고, 혹은 뭐 여러 개의 어떤 우리가 발인용 정리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개의 분력의 합을, 모멘트의 합을 이제 구해줘도 결과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그 합력에 대한 모멘트라고 하면 이제 시그마 기호는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앵귤라 임펄스는 인테그랄 t1부터 t2 MODT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리 벡터 r 크로스 f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독립하게서 다루는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의 원리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각 축 방향의 이제 운동량, 즉 이제 선 운동량에 대한 이제 그 선 충격량, 선 운동량 원리와 이제 각 충격량, 각 운동량 원리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초기 우리가 뭐 각 운동량의 각 운동량이나 이제 선 운동량을 구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또한 뭐 나중 그 선 운동량과 이제 각 운동량은 이제 우리가 미지수로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식을 통해서 이제 나중 상태의 어떤 운동량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이제 아마도 이제 이러한 인테그랄이 들어간 부분일 텐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운동량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질점의 운동 경로가 다음과 같고, 이때 이제 어떤 작용하는 힘들이 모두 이러한 그 좌표계의 기준점 O에, 즉 이제 O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멘트 값이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즉 이제
5점에서 이 7점까지의 그 힘과의 어떤 직각거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모멘트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남는 것은 결국 이제 운동량만 남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본 이제 충격량 부분이 이제 소거가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제 초기 이제 각 운동량과 이제 나중 각 운동량이 이제 같게 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식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개의 칠점이 있을 때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그 놀이 기구에 있어서도, 일단 이제 이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뺑뺑 돌면서 이제 여기 사람이 탑승을 해서 이제 돌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한번 도시를 해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무게가 이제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제 그 매달린 줄에 대한 이제 수직 강력이 이제 줄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경우도 결국 Z축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힘이 평행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은 이 힘과 Z축과의 직각거리가 있지 않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3차원 공간상으로 보면 결국은 이 Z축 방향의 모멘트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평행하게 되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W에 대한 모멘트도 0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N도 이 그 줄에 대한 그 줄과 이제 평행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 운동량이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어떤 자동차가 이제 어떤 원형의 이제 반지름이 100m의 이러한 원형 도로 위를 이제 지나가고 있고, 이때에 이제 힘 F, 즉 이제 견인력 F가 이제 다음에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제 시간이 그 5초가 이제 경과한 후에 이제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초기 자동차의 속력은 5m/s이고, 이제 자동차의 크기는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다시 이제 이 그림상의 자동차를 우리가 다시 이제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 평면도 상에 이제 이 점을 우리가 Z축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Z축에서의 자동차까지의 거리 값은 이제 반지름 값인 이제 100m가 되게 될 것이고, 먼저 이제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에 그 무게가 있을 것이고, 또한 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직 강력 N이 있고, 또한 문제에서 주어졌던 F는 이제 다음의 값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주어져 있고, 또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곡선 경로를 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구심력 FR이 이제 이러한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힘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우리가 모멘트를 구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힘들은 모두 우리가 시간이 경과되어도 이제 동일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각 충격량, 그 각 운동량 원리에 의해서 먼저 이제 그 초기 상태에 있어서의 이제 각 운동량은 이제 이 반지름 R 곱하기 자동차의 질량 곱하기 이제 초기 자동차 속력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Z축에 대한 우리가 모멘트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일단 FR은 이제 이 반지름과 그 동일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와는 상관이 없고, 또한 이 Z축과 평행한 힘들도 이제 모두 무시를 하면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F에 대한 것만 우리가 모멘트를 고려를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F 곱하기 R이 그
이 Z축에 대한 모멘트가 되겠고,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이제 R 크로스 F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3차원 공간상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벡터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 평면상에 XY 평면상에 있다라고 보면 이제 굳이 이제 뭐 벡터로 표현 외적을 할 필요는 없겠고, 바로 이제 스칼라로 이제 R.F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속도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R과 MC는 알고 있지만 이제 VC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VC2는 모른다라고 보고, 다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수는 밖으로 나오고, 이제 t제곱을 적분을 하면 이제 3분의 t 세제곱이 되게 되므로, 이제 t 부분에 다시 이제 초기 시간을 0이라고 하고 이제 5초가 경과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5초 후에 값인 5를 대입을 하면 이제 그 적분한 값에다가 바로 5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나중 각 운동량에서는 이제 VC2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일단 이제 초기 각 운동량의 값은 이제 다음의 값이고, 이제 충격량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나중 각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되므로 이제 VC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풀면 이제 VC2는 이제 9.17m/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작은 구형의 물체가 이제 질량이 2kg이고, 이제 이러한 Z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제 힘이 10N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Y축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속도가 5m/s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물체에 대한 O점에 대한 각 운동량과 이제 각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값이 결국은 이제 이 점에 대한 힘에 대한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 운동량은, 5점에 대한 각 운동량은 이제 지금은 3차원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벡터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R 크로스 MV가 되게 되므로, 먼저 이제 5점에서 이제 이 점까지의 우리가 거리 벡터는 현재 이 점의 좌표값이 이제 3,6,4이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부터의 위치 벡터이므로 결국 이제 R 벡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3i 플러스 6j 플러스 4k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크로스 이제 질량 m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면 되고, 혹은 이 전체에서 이제 이 r 크로스 v만 하고 이제 m은 따로 또 빼서 이제 마지막 최종 값에다가 곱해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이제 풀이대로 하면 2 곱하기 5j이므로 이 부분이 이제 10j가 되게 되고, 일단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된 것은 이제 외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고, 이제 행렬식으로 풀면 이제 마이너스 40i 플러스 30k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HO를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국 시간에 대한 t가 이제 없기 때문에 모두 상수이므로 0이 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풀면 0이 되지만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H.O는 결국 이제 이 O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과,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그마가 빠지긴 했는데, 물론 이제 이때는 우리가 7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MO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또 혹은 이제 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MO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만일에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시그마 기호를 붙이는 것이 더 맞고,
일단 H.O는 이제 결국 이 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미분을 하기보다는 이제 모멘트를 이제 구해보면 모멘트는 0이 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서 거리 벡터 R은 이제 어차피 원점에 대한 거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위치 벡터 R은 이제 다음의 값으로 구해 놨었고 따라서 그대로 표시를 하면 되고 이제 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Z축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10N이기 때문에 이제 10K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부분의 외적도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식으로 풀면 이제 60I-30J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Z축에 대한 이제 모멘트는 우리가 0으로 두고 이제 그 경우는 즉 이제 Z축에 대한 모멘트는 0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계산한 값에서도 우리가 이제 K 성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Z축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이제 그, 그 X축이나 Y축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X축에 대한 모멘트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고려를 하면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그 위쪽이므로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제 60i의 모멘트가 발생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30j는 이제 y축에 대한 이 축에 대한 모멘트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이쪽 우리가 정면으로 보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쪽으로 이제 발생이 되었고 K 성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K 성분은 없으므로 Z축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만일에 이제 H.O가 아니라 HZ라고 했으면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0이 되게 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렇게 Z축으로 기준으로 돈다라고 하면 이제 각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만일에 Y축이나 X축으로는 이제 모멘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 운동량이 이제 보존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의 운동 경로를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H.O의 값을 이제 0이 아닌 값으로 산출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운동 경로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Z축을 기준으로 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이제 K 성분이 없으므로 이제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지렛대에 이제 질량이 4m인 물체와 질량이 2m인 물체가 이제 매달려 있고 이때 이제 2m인 물체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러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접착제 뭉치가 이제 질량 m인 접착제 뭉치가 이제 V1인 속도로 이제 이 m인 물체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접착제였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순간 이제 붙어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전체에 대한 그 각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이 지렛대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초기 각 운동량은 현재 이제 지렛대 위에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일단 이 접착제 뭉치에 대한 그 각 운동량만 있고 이때 이제 각 운동량의 그 크기는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 V1 곱하기
이제 이 오점을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이제 오점에서의 거리값 L을 곱해준 값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중 상태의 각 운동량은 이제 만일에 이 M이 물체가 부딪혀서 붙지 않고 뭐 튕겨 나가든지 혹은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제 분리가 돼서 갔다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세 개의 물체에 대한 각 운동량을 도시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 다행히도 이제 붙어서 간다라고 했으므로 어차피 우리가 뭐 미지수가 3개가 되게 되면 이제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회전함에 의해서 생기는 각속도는 이제 모두 동일하므로 이제 각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각속도는 구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각속도를 구하면 각각의 이제 물체에 대한 속도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오른쪽에 대한 것에 대한 각 운동량은 일단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m 플러스 2m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속도 V는 우리가 선속도 V는 이 5점으로부터의 어떤 거리값 곱하기 이제 각속도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길이값 L 곱하기 우리가 이제 모르는 미지의 각속도 시타다 2를 곱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거리값은 직각거리는 이제 L이므로 다시 L을 곱해주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4m 곱하기 이제 각속도는 동일한데 이제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2L 곱하기 이제 시타다 2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직각거리도 이제 2L로 곱해주면 되고 따라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M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두 알고 있는 값이고 이제 우리가 미지수는 시타다 2라고 하면 이제 시타다 2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이제 시타다 2는 19L분의 V1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CW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한다라는 것을 나타낸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